지난 시간에는 폭스바겐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전기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내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보조금 문제가 이번 폭스바겐 부진 원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는 대세가 됐다, 그에 대한 대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공장 폐쇄에 대해서 지금 노조 측에서는 우리가 인력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는 일자를 줄이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 협의 과정은 제가 1990년대 후반에 폭스바겐 레겐스부르크,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급료를 낮추겠으니까 직원을 해지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이는 독일의 기업 문화의 차이 때문인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특히 폭스바겐은 경영감독위원회에 20명이 있는데 그 20명 중 10명이 노조입니다. 노조의 의견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이 노조 측이 회사의 상황을 모두 속속들이 데이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고서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어려움을 알지만은 직원 해고보다는 우리가 일을 덜하고 그만큼 급료를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하고 항속거리 연장 도입도 같이, 이 맥락을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증가세 둔화죠. 정확히 말하면 올 상반기까지 데이터에서도 여전히 시장에 따라서 판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다를 뿐입니다. 당장에는 그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또 항속거리 연장형, 우리가 EREV라고 그러죠. 연장형을 도입한다 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엔진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미 뭐 GM과 포드는 전기차 생산을 연기하고 출시를 연기했죠. GM은 그냥 먼저 2019년에 그 얼티엄 플랫폼을 공개했지만, 실제 배터리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드도 진팔리가 전기차로 가야 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설파했지만은 회사 사정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고 지금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도 최근 들어서 2026년까지 1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하는 그 목표를 다시 30% 낮춘 100만 대로 줄였습니다. 이게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그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 일은 그렇게 참 한 방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럽 시장의 현재를 좀 살펴보면은 연간 전체적으로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약 200만 대, 시장 점유율은 15%에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중국에 비해서는 낮죠. 그런데 2030년 목표가 당초 80%였고 2035년에 100%로 늘린다 하는 목표가 유럽연합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시가 돼 있고, 영국은 더 강하게 출시하고 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은, 올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2%. 그렇다면 지금 수준에서 8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4배가량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3년은 코로나 이후에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판매 증가가 있었고 시장 증가율도 13%, 15%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다시 어려워졌죠. 그것이 재정학적 조건 등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조건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먼저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조사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은 2030년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60%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모건스탠리는 글로벌 전망치를 2026년 20%에서 17%로 3% 낮췄고요. 2030년 40%에서 32%로 낮췄습니다. 2030년. 또 미국의 콕스 오토모티브는 영국의 2030년 80%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LMC 오토모티브를 통합한 글로벌 데이터도 2031년 전기차 점유율이 당초 50% 정도에서 33%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런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조사 회사들은 사실은 그들이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걸 참고하고 우리가 이런 것도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시장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데 BYD는 최근에 작년에 302만 대를 판매했었는데 400만 대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경영 CEO가 발표했죠. 근데 그에 대해서 BYD 경영진은 그걸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하면서 또 다른 지금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BYD는 지난 8월 달에 신에너지 차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신에너지 차 판매는 중국에서 말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동화차입니다. 근데 중국의 신에너지 차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차 이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전동화차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들어가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EREV 항속고리 연장형 전기차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저희 중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판매 증가가 올해 상반기 동안 8.3%였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증가차는 81.6%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BYD는 작년 4분기에 배터리 전기차만의 실적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 올해는 연간 실적에서 다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올해 중국 시장 진출 40주년을 맞습니다. 1984년에 들어갔고요. 이거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21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대명사 폭스바겐, 프리미엄 차의 대명사, 고급차의 대명사는 아우디였습니다. 그게 이제 WTO에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장 개방한 상황에서 많이 달라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에 공략이 불가한 대체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중국 시장에 더 투자할 것을 최근에 다시 발표했죠. 멜세스 벤츠도 이달 초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라인업을 늘리겠다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좀 우리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독일 차들 특히 폭스바겐 등이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소비자들은 스마트카를 상당히 중시하고 이 디지털 콕핏에 대한 인지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앉아서 보는 거와 좀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독일 회사들은 결국은 살 수 있는 길은 중국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MW도 중국의 브릴리언스 이제 합작회사하고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부품 센터를 새로 출시하고 설립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확대가 어려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중국에서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뭐 이들에게는 받아들여야 할 수 있겠죠. 또 그러면서 폭스바겐이 샤오퐁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겠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업체와의 파트너십 모습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관련 내용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현지 생산 기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 공장 용량을 더 확대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급과잉 문제로 시달립니다. 공급과잉은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신에너지 생산 용량이 3,600만 대, 작년에 생산 대수가 1,700만 대를 데이터를 하는데 그 데이터도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의 미디어들은 약 50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 2009년, 2010년 그 전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자동차 회사 공식적으로 134개였습니다. 근데 그때 GM 차이나 최고 책임자는 3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중국 데이터는 불신의 대상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중국이 극단적인 첨단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 뉴스가 쏟아지는 반면에 또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부 또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망한다. 그
항상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제학자들 또는 경제 애널리스트들 말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조금 문제가 우선이죠. 뭐 보조금 독일이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를 발표한 이후로 보조금 정책을 다시 살려냈죠. 근데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보조금으로 전기차 판매 늘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보조금이 독일은 지금 원래 작년에 보조금을 중단한 이유가 예산이 없는 것이었거든요. 예산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다른 쪽에서 뽑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얼만큼 그렇게 돌려막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아직은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충전 인프라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은 미국은 뭐 판매 대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자들이 전기차 판매를 꺼리는 이유로 가장 먼저 드는 것이 가격과 충전 인프라입니다. 이 문제에 상당히 심도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규제 문제도 지금까지처럼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사 입장이죠. 자동차 회사 업계 단체의 이 입장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정해서 강제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계적 배기가스 규제 강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 항상 그렇지만 이해가 엇갈린 다양한 상황에 나오는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전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31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30%, 33%로 지금은 대충 좀 낮춰져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실제 시장을 이끄는 것은 중국과 유럽이라 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각국에서 이 정책들이 올바르지 않고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하는 것들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회사들도 처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우선은 수익성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그걸 SUV를 팔든 픽업 트럭을 팔든 대형 세단을 팔든 이익이 많이 남는 차를 팔아서 우선은 주주 자본주의에 맞는 그런 특히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지금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마치 전기차는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20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꺼먼 연기를 뿜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뉴욕에는 10만 마리의 말이 굴러다녔고 마차 위에서요. 영국 런던에도 5만 마리 말이 굴러다녔습니다. 그걸 도로를 누볐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말 배선물이 1m까지, 2m까지 그런 차 있다는 것 때문에 환경이 심각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어쨌든 그걸 해결해야 됐었는데 그때 마침 내연기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연기관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 1908년에 포드가 T형 포드를 내놓으면서 대중화됐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히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산업화하고 대중화한 미국에서 자동차가 일반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202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취임식에 마차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등장하면서부터 자동차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할부 금융이 등장했고 신용카드가 등장했고 그러면서 대중화가 본격화되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등장한 이후로 30년, 40년 지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일반인들의 눈에 차게 되고 대중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80년이 돼야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 모터라이제이션, 마이카 이런 말이 등장했죠. 물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은 파워트레인만 바꾼 겁니다. 차값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달리고 돌고 멈춘다는 것의 변화가 없는데 그것이 새로운 IT 기업과 기술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모양이 바뀌었죠. 내용이 바뀌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상황의 그 저항은 그때보다 심하지는 않겠지만은 여전히 상당히 올바르지 않은 그런 정보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화재 사건이 났었는데 인천 청라 아파트에 화재 사건이 났었는데
그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중파에 나와서 과충전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과충전 없습니다. 전기차는 풀 충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기차는 BMS로 대부분 충전 정도를 제어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진이 3%,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100% 이하 3%까지만 충전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7%까지 마진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까지도 특히 그런 공중파에 나와서 말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또 그분들은 또 뭐냐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당장에 구글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많은 도시에서 지하에 전기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번에 이 말씀드렸었는데 청라 아파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다 하더라도 많아야 3대, 4대 정도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을 텐데 그게 150대로 확대됐고 5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죠. 먼저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는 미디어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전기차에 거의 마녀사냥식으로 그렇게 비판했는데 그게 결국 소비자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악영향을 미치죠. 지금도 화재는 내연기관차도 많습니다. 화재는 화재 자체를 다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완전하지 않지만 그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런 식으로 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엉뚱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항입니다.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생기는 저항입니다. 또 다른 저항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저항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고 올바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무작정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식의 분위기는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가 둔화된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자동차 회사들의 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고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